엄마, 이제 집 나한테 주세요. 72세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했니? 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단호하였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혼자 큰 집에 있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김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불편한 건 없어. 왜 그런 말을 하니? 딸은 김 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애 키우면서 생활하기 힘들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것보단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같이 살자고? 네. 아니면 엄마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셔도 되고요. 저희는 애도 키우고 있고 방도 부족한데 엄마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난 어디서 살라고? 딸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중엔 요양원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언젠간 제 집이 될 텐데 미리 주시면 뭐가 달라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이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장 편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꼭 닮은 얼굴을 가진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밤새 잠도 못 이루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첫걸음을 뗄 때 학교에서 칭찬받고 뛰어오던 얼굴, 처음 월급을 받아 기뻐하던 순간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입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딸의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챙길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김 씨가 사는 아파트의 근처에서 전세를 얻어 자주 김 씨의 집에 오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그냥 명의만 바꿔놓으면 돼요. 엄마는 그대로 사셔도 돼요. 김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니? 그럼요. 엄마도 덜 신경 쓰시고 좋잖아요. 순간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딸의 말에서 애정도 존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일처럼 서류 한 장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부모를 걱정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딸은 이렇게까지 집을 차지하려 하는 걸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남긴 재산을 사랑하는 것이었을까? 그러나 이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보여준 행동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딸의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던 김 씨는 황당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요. 내가 이 집을 주고 나면 난 어디서 살라고? 딸은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작은 원룸 같은 데서 살면 되잖아. 그 순간 김 씨는 딸의 속내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집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딸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엄마, 그냥 명의만 바꿔놓으면 돼. 엄마는 그대로 사셔도 돼.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래. 미리 처리해 두는 게 좋잖아. 김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될 집을 미리 정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니? 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제게 남길 거잖아요. 그럼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에 김 씨는 싸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이 원하는 것은 명예 변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김 씨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집을 넘겨받고 나면 어떻게든 김 씨를 내쫓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보여준 행동은 더 소름 끼쳤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은행에 들렀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지난번 대출 관련해서 문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대출 진행하실 건가요? 대출? 김 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몇 주 전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 혹시 은행 가서 내 명의로 대출 상담 받은 적 있니? 딸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 그냥 가능성만 알아본 거야. 대출을 왜? 아니, 요즘 우리도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 전세값도 오르고 애 교육비도 많이 들고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돈 필요 없잖아. 그냥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활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등기부 등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혹시라도 누가 몰래 등본 떼어볼 수도 있으니 확인 한번 해봐. 라는 말을 하길래 김 씨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청을 찾았습니다. 직원의 말을 들은 김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전 따님이 와서 심부름이라며 등기부등본을 떼갔다면서 또 떼가시냐고 직원이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몰래 자신의 등본을 떼어갔다는 것은 집 명의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을 불렀습니다. 너 집 등기부 등본 떼어봤니? 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확인해 본 거야.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확인을 왜 하니? 엄마 몰래?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엄마도 연세 드시니까 내가 나중에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고.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이제는 나중에라는 말까지 꺼내는 걸 보니 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이 집을 차지하는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김 씨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그날은 왠지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술 한잔해요. 편하게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김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어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위가 갑자기 살갑게 나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사실 집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전세금이 너무 올랐고 대출도 한도가 막혀서요. 김 씨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 씨는 순간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사위까지 가세한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정리란 말은 결국 김 씨가 이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이 최고예요. 집을 팔고 차액을 손에 쥐고 계시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 돈으로 좋은 곳에서 요양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은 내 것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도 내 것이야. 엄마, 요즘 건망증 심하시지 않아요? 김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딸은 김 씨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가스불도 안 끄셨잖아요.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몇 주 전 부엌에서 찬장을 정리하다가 깜빡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딸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한 번쯤은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 알면 예방할 수도 있고. 딸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것이 오랜만이라 김 씨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깜빡하는 일도 있었기에 병원 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나요?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가끔 깜빡할 때는 있죠. 근데 그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딸이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요즘 너무 심해요. 몇 시간 전에 했던 말도 기억 못 하시고, 아까 아침 드셨던 것도 잊어버리시고요. 김 씨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딸은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나랑 전화하면서도 내가 했던 얘기 또 물어봤잖아. 그리고 내가 준 서류도 어디에 뒀는지 못 찾았고. 김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세를 생각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자주 건망증을 겪으시나요? 김 씨는 난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화 과정일 뿐인데 갑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딸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경우 보호자가 법적으로 대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김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거야? 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지. 만약 엄마가 나중에 더 기억이 나빠지면 나라도 미리 준비해둬야 하잖아. 김 씨는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 순간 딸의 진짜 속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구나.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만들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면 김 씨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경제적 권한이 딸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도 손님처럼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딸이 몰래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경우에 보호자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딸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을 철저히 짜고 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숨을 죽인 채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의료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병원에서 검진을 더 받아야겠네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 김 씨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었던 딸이 자신을 부모가 아닌 재산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선 안 되겠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킬 것이고 자신의 살도 스스로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못하도록. 유 원장, 김 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한 장의 문서. 그 문서에는 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김 씨가 결코 쓴 적 없는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봉투를 손에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의 사망 후
본인의 모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함을 명확히 한다. 그 아래에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변호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 씨는 무릎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 유언장을 만들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문서를 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몇 주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어느 날 김 씨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별거 아니고 그냥 행정 처리할 서류예요. 김 씨는 딸을 믿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때 서명한 서류가 바로 이 유언장이었던 걸까?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김 씨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서랍은 평소에 열어보지 않는 서랍이라 발견하지 못할 줄 알고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계세요? 딸의 목소리에 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에 쥔 서류를 딸 앞에 내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내가 서명한 적 없는 유언장이네. 그런데 내 서명이 있구나.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정리해 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유언장 작성해 놓잖아요. 김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이걸 만든 거니? 딸은 피식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잖아요. 그럼 왜 내게 말도 없이 서류를 만들었니? 엄마가 귀찮아하실까봐 그랬죠.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분 나빠하긴커녕 나는 지금 등골이 서늘하다. 내가 내 서명을 위조한 거니? 아니면 내가 모르게 서명을 하게 만든 거니? 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딸이 자신의 유산을 위해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그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 딸이 이상하게 자신의 도장을 찾아 헤매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두셨어요? 갑자기 도장은 왜 찾니? 그냥 필요해서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딸은 이미 김 씨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유언장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위조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어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유산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확실히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난 후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 내 도장 언제 몰래 가져갔니? 딸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뭐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딸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냥 정리해 놓은 거라니까요. 김 씨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다. 앞으로 내 재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내 도장도 내가 철저히 보관할 거고, 이 집도 내 뜻대로 할 거다. 딸은 순간 표정을 바꾸며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김 씨는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절대 내 집을 내놓지 않을 거다.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서랍 깊숙이 도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지킬 것이고 자신의 재산 또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내가 보호자로 등록하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김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자 등록? 딸은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노인 돌봄 서비스 좋은 거 아시죠?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리 신청해 두면 좋아요. 김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직은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이건 엄마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괜히 거절하지 마세요. 딸은 계속해서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엄마 돈은 그대로 두고 내가 생활비 받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 순간 김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엄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너 지금 내 돈은 그대로 두고 내가 생활비를 쓰겠다는 거니? 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괜히 엄마 돈 쓰는 것보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게 낫잖아요. 김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찾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노인을 대신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노인의 재산과 금융 거래에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김 씨가 보호자로 등록된 딸의 손에 들어간다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금융 계좌도 딸이 관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아이는 날 돌보려는 게 아니었구나. 내 돈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였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엄마 돈을 직접 쓰기 위해서. 김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제라도 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신청하면 안 되니? 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직접 하면 서류 처리도 번거롭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요.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난 아직 보호자 필요 없으니 괜한 걱정하지 마. 딸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김 씨는 차분하게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보호자로 등록되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는 거 알고 있니? 딸은 말없이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내 보호자로 등록되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 내 계좌도 관리할 수 있을 테고. 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노인 돌봄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서류 확인은 다 하셨나요? 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따님께서 어머님께서 직접 동의하셨다고 하셔서 서류가 이미 접수된 상태예요. 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보호자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당장 취소해 주세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 내 동의 없이 보호자 신청했니? 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게 미리 해둬야 해서요. 나중에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보호자가 되겠다고? 너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이게 얼마나 편한 시스템인지 몰라서 그래요.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딸은 그제야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결국 내가 엄마 돌봐야 할 텐데. 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거다.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할 것이고 재산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를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엄마,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대. 엄마도 같이 해보자.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딸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요즘 아파트값 오르는 거 보셨어요? 다들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있다니까요. 엄마도 가만히 있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죠. 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면서 무리한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괜히 위험한 거 아니니? 그러자 딸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요. 김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서류 몇 장을 들고 김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서명만 해주세요. 김 씨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깨알 같은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읽기도 전에 딸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엄마 명의로 받아야 금리가 낮거든요. 대신 제가 갚을 거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깐,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딸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예요. 그냥 내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김 씨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말한 투자처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그곳은 정체불명의 사설업체였습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도 아니었고 어디서도 정식 허가를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을 날리면 집도 잃고 내 인생도 끝장나는 거야.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딸은 자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딸을 불렀습니다. 너, 이 투자처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니? 딸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히 겁먹지 마세요. 요즘 다 이렇게 투자해요. 김 씨는 서류를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맞지? 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시면 저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니? 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 안 생겨요. 무조건 성공할 투자라니까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도 난 내 집을 걸고 싶지 않아. 그러자 딸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믿어요? 김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집은 내 전부야. 이걸 잃으면 난 갈 곳이 없다고. 딸은 결국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딸은 어린 시절만 해도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김 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돈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다음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이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따님께서 대출 상담을 받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대출 상담을 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조언했습니다. 일단 모든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고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장이나 신분증을 절대 따님께 맡기시면 안 됩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가족도 못 믿고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세요? 김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재산도 인생도 스스로 지킬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도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대. 딸의 말에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요양원은 무슨 소리니? 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괜히 혼자 큰 집에서 외롭게 사시느니 좋은 시설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 순간 김 씨는 딸의 진짜 속내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집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구나. 김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나는 요양원에 가고 내 집은 어떻게 하려고? 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월세를 놓으려고요. 요즘 전세보다 월세가 대세잖아요.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고 그 돈으로 생활비 쓰시면 되죠.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는 집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나를 시설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제야 김 씨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재산을 활용하는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우연히 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셔서요. 요양원 입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요양원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김 씨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니? 딸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알아본다고? 내가 가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혹시라도 엄마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시면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그 순간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시설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김 씨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갈 생각이 없어. 딸은 짜증이 난 듯이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러다 갑자기 건강 안 좋아지시면 어떡할 건데요? 미리 대비해야죠.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딸은 순간 얼굴을 굳히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고집이 세세요. 김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요양원이라면서 자리가 나서
곧 입소가 가능하니 준비하라는 전화였습니다. 김 씨는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너, 내 요양원 상담을 한 건 뭐니? 딸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히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집을 차지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시설로 보내려 했니?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내가 걱정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겠지. 딸은 끝까지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집이라도 좀 정리해 주시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제야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딸에게는 더 이상 엄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재산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도 있고요. 김 씨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그거 꼭 해야겠어요. 며칠 후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내 집과 내 재산에 대해 내가 간섭할 필요 없어. 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김 씨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집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 순간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딸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남은 인생마저 송두리째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집 안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은행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방치해 두었던 도장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내 허락 없이 내 재산을 손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한 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변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명예 변경 금지 신청을 하시면 본인의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꼭 해야겠어요. 또한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재산을 보호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님의 동의 없이도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구나. 가족이기에 당연히 믿고 의지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딸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김 씨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부모가 자식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재산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는 대로 본인의 재산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딸에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집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김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집은 내 거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재산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면 그 순간 너와는 인연을 끊겠다. 딸은 순간 당황한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난 그저 엄마 걱정돼서. 김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걱정? 내 걱정이 아니라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겠지. 딸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그런 의도가 아니라. 김 씨는 딸의 말을 끊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내 집, 내 돈, 내 인생에 대해 절대 간섭하지 마라. 내가 뭐라고 하든 난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다. 딸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난 듯 눈을 부릅떴지만 김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늘 딸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온 자신이 이제야 겨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딸에게 재산을 빼앗길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온 게 얼마만인가. 아니, 살아오면서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길가에는 돌담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푸른 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제야 겨우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굳이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 아침이 밝자 김 씨는 숙소를 나섰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파도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식에게만 쏟으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늘 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작은 가죽 공방이 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방에 들어서자 강사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어머니, 가죽공예 배우러 오셨어요? 김 씨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해보네요. 바늘과 가죽을 마주하자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채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선을 긋고 색을 칠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김 씨는 점점 제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오전에는 미술을 배우고 오후에는 바닷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숙소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주도야.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주도엔 왜 가 있어? 김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쉬려고 왔어. 언제 돌아와? 모르겠다. 한동안 여기서 지낼까 해. 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은 어떻게 하고?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딸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나한테 화난 거야?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딸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한 달 더 머물며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 숙소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거닐며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바다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와 발끝을 적셨습니다. 김 씨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제 그녀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